네, 안녕하세요. 네, 4월에 부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학년 4월 부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4월 부모 교육 항상 어, 상호작용으로 해왔는데, 이제 상호작용으로 해왔는데 어, 약간 바꿔보고 싶기도 했고, 상호작용을 안 할 건 아니고 너무 중요하니까 하긴 할 건데, 항상 강조해 오던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르지만, 3월, 4월에 제가 이제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교실 내에서 문제 행동이 좀 더 많은 친구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트러블이 좀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계속 상담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 상담을 해온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의 뭐 이름을 언급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 그냥 딱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네. 과유불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어, 지나친 건 아니함만 못하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계속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지나친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나친 거.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 지나친 거 있잖아요. 예. 제가 하는 뭐냐면, 제가 되게 공직글을 길게 쓴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다거나,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나? 제 부모님에서부터 왔더라고요. 제 어머니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전화를 하시면, 어, 그냥 바로 이야기가 스타트돼서 저는 그냥 어머니가 말을 하시면 계속 듣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나지 않아요. 전혀 끝나지 않아요. 계속 하셔요. 계속 뭐 문제는 없느냐, 뭐 어떻게 잘 하느냐, 너는 밥은 잘 챙겨 먹느냐, 부터 해서 저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제 일에 대한 걱정까지,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끊임없는 질문과 체크와 이걸로 이어지세요. 그래서 어, 딱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때, 어머니 그만, 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 알았다, 그러고 바로 끊으세요, 또. 내가 심했나? 이러시는지.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버지도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를 계속 체크하시고, 더 괜찮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하나 놓치는 거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저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이렇게 쉴 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3월, 4월에 그 적응이 힘들다고 오는 친구들로부터 너무나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모습, 저희 어머니와 같은 모습,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모습. 과하게 아이를 챙기려 한다. 그리고 잔소리한다. 근데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물고 빨고 하셨고, 막 스킨십도 많이 하셨고, 근데 또 무섭게 혼내세요. 이 모든 특징을 다 갖고 계신 게 이 좀 더 과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냥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제 딸, 이렇게 잘 웃잖아요? 많이 웃잖아요? 이게 웃게 하려고 제가 계속 웃음이란 자극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 오늘 강의한 딱, 원래 한 페이지였는데, 살짝 한 줄 넣었더니 두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두 페이지로 분리했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강의한. 요거밖에 안 되는데, 딱 한 시간 정도 딱 이내로 하고 부모님들께 질문 받을게요.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되게 어떻게 볼까, 간단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제가 다 풀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 보고, 각 반에서
제일 상담이 필요한 문제 행동이 심한 친구들을 이렇게 넘버 원, 투, 쓰리를 정해서 저에게 상담을 빨리 해줬으면 아니면 어떤 부모님과 어떤 예, 제가 코칭을 상담이든 육아 코칭이든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적어내라고 해서 그 모든 반에서 적어봤더니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어 1, 2위가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선생님 출신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뭐 학원을 하신다거나, 네, 뭐 아니면 공무원, 네, 이런 쪽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철두철미한 사람 있잖아요. 투철한 사람들. 이분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 거냐, 교실에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선생님, 제가 할게요.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먼저 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지는 걸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친구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나도 그 친구를 응징하려고 하는 특징도 갖고 있고, 모든 아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아이들의 갖는 특징들을 제가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한 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거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 이 친구들도 부모님들이 많이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더 가까워지려는 욕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평소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렇게 과한 스킨십, 애정 표현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과하게 껴안으려고 하거나 과하게 친해지려고 하거나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와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밀친다거나 왜 나랑 안 놀려고 그래?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랑 안 놀고 싶어 해? 하면서 뭐 하던 그림에 막 낙서를 해버린다거나 예. 아니면은 다른 친구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는 일들이 생기죠.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것을 관심 깊게 보시면서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 교육자로서의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제가 지금 대학원 다시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논문을 많이 읽으라고 이제 교수님이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또 완학도가 됐는데 물론 제가 가르치는 교수직의 일도 했지만 저는 또 이제 배우는 것도 즐겁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중에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영어 교육학이니까. 네, 선생님들이 꽤 있는데, 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다못해 과외, 아니면 학원 선생님, 아니면 실제 현직 영어 교사, 네, 학원 영어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다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진짜 교육은 가스라이팅이에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교육은 가스라이팅이죠? 교육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챙겨주고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 걸어주고 해서 인풋을 많이 받은 아이가 더 잘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평생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공직글을 하나라도 더 내려서 꼼꼼하게 이거 챙겨주십시오.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챙기고,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내 아이를 이제 뭔가 인풋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혼내기도 하고 이게 근데 정도가 더 과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특징은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요.
이분들이 성격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요. 이분들이, 어, 아이들을 너무 미워해서 그렇게 무섭게 혼내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너무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이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 나아갔을 때 덜 고생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미리 더욱더, 화내고, 짜증내고, 고통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이 내 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조금 트러블이 더 많다. 이 선생님에게 응? 이게 보고를 받잖아요. 날 더워. 보고를 받으시면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어, 잠깐만. 네. 음소거 안 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줄여갈 것인지 그런 얘기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제가 강의 공지에는 이런 거 안 넣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악역이 있다. 엄마든 아빠든지 두 명 중에 한 명이 무섭게 혼내는 사람이 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의 이 의미는 정말 너무 막 대놓고 많이 안 좋다. 이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육아 가치관이 달라서 이 다름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의 경우에 육아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수유를 하고 씻기고 재우고 하는 일을 남편보다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 먹이고. 예. 그 주 양육자 중에서도 아빠, 엄마라는 주 양육자 중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더 밀접하게 아이를 챙기고 다룰 수밖에 없는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어머님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인성이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너무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너무 내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 커서 내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기 때문에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저렇게 안 되고 있는 꼴을 잘 못 보는 거죠. 기다림이 잘 안 되고 내 아이가 배고플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내 아이가 하나라도 더 즐겁게 더 환한 너무 잘했어요. 이런 반응들 더 많이 해주고 계시고, 예, 더 자극과 인풋을 엄청 많이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걸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해주면 나타나는 특징은 그거예요. 그런 듬뿍듬뿍 가득 담긴 엄마의 사랑을 아이가 집에서 받고 나서 여기에 왔을 때 그 큰 차이를 느끼게 돼요. 큰 차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재밌게 책도 읽어주고 1시간 이상 나와 딱 붙어가지고 밀착으로 나를 위해서 온전한 시간을 해주고 나에게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다가 말 안 듣으면 또 무섭게 혼내고 네. 근데 또 엄마들은 또, 이 불안함이 더 크니까, 나만큼 살갑지 않게 대하는 아빠를 보고, 어, 왜 저렇게밖에 남자들은, 육아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지? 내 마음처럼 안 해주지? 라는 마음에 속상해서 또 양육 가치관에 관련돼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내 말처럼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보는 사람이니까 어쩌다가 와가지고 한번 보는 사람이니까 착한 역할만 하려다 보니까 아빠는 또 나만 혼자 악역을 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어, 아빠는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니까 대부분 매우 좋게 잘해주세요. 매우 좋게 잘해주시다가 안 됐을 때 정말 더 크게 무섭게 혼내는 모습을 이러한 가족에서 보여요. 그래서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너 하지 말지 이런 소리가 이제 아버지 목소리에서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어머님들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하시겠지만 아빠의 그 큰 성량과 그, 어,
근엄한 목소리로 또 다르게 아이는 또 이제 공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한 이 곡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 드리면서 예전에도 뭐 아니면은 뭐 교육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 그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짧게 짧게 엄청 잘해주다가, 엄청 무섭게 혼내다가, 엄청 잘해주다가 또 잔소리 많이 했다가 이게 이 곡선이고요. 예, 이게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곡선이고 이거예요. 예. 뭐 어느 곡선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어느 곡선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채팅으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어, 해주셔도 되고, 네. 답을 말씀드리자면, 예, 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음, 지능 검사를 해보잖아요. 지능 검사를 해보면, 인지력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자기 조절력도, 잘 되어 있으면서, 자존감도 높으면서, 다른 친구들하고에 대한 생각, 다른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그래서 교실 속에서 정말,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 상담을 해보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화도 많이 안 내고, 칭찬도 많이 안 하고.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훈육은 뭐라 그랬죠? 훈육의 여러 가지, 훈육인가, 혼낸인가의 가장 큰 구분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훈육이 약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친구가 며칠 전에 이 교무실로 왔어요. 왔는데 바로 이제 너무나 교실에 이 친구가 수업을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행동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무실에 잠깐 이 친구에 대해서 훈육을 좀 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선생님이 앞으로 가자마자 뭐 화낸 것도 아닌데 바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제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그거죠. 아, 뭔가 혼난다, 훈육한다의 상황이 이 친구한테는 항상 울음으로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훈육이 잘 진행이 안 되겠구나. 훈육이 잘 진행이 안 되겠구나라는 말은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무섭게 혼을 내는데 아이는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겠구나. 예, 울음으로 저항하면서 나 잘못 안 했으니까 나도 억울하니까 나도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울어야지만 저항해야지만 되는 그 훈육의 모습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의 딱 그 모습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울리지 않는 거가 훈육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자꾸 여기서 뛰어내려요. 소파에 올라가서 자꾸 뛰어내리는 행동을 반복해요. 그랬을 때 하지 말랬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시작할 때, 바로, 지금 엄마가 그 행동은, 되게 엄마는 너가 떨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돼서 안 했으면 하면 좋겠다고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또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훈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만 네가티브한 걸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약간만 네가티브한 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엄청나게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칭찬해준 만큼 또 그 부모님은 무섭게 혼내는 특성을 갖고 계세요. 예. 내가 이렇게 크게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진하게 내 아들 왔어! 이렇게 내 딸 왔어! 라고 엄청나게 리액션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섭게 혼나는 것 또한 아주 우습게 혼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의 이제 그 행동이 멈춰 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거나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무실에 오라고 해갖고 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애들을.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귀에 차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물어봐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극을 끊임없이 줬기 때문이에요. 자극을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엄마한테 반응도 바랬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만약 정신이 없다. 내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다. 그랬을 때 가장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때그때 잔소리하고 반응하기보다 모아서 나긋하게, 예. 어떻게 난장판 치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기다려요? 지금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사고 날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를 말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바로바로, 예, 하는 거가 아닌. 그래서 훈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울리지 않는다로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무섭게, 혼낼 때와 예뻐할 때의 차이가 이 높낮이가 적다. 이렇게 적다. 예. 이게, 잘 발달하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유해요. 온화해요. 교실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제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또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또 많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과하게 민감하거나, 예, 반응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제 아이는 이게 행동이 그 반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과한 쪽에 속한가요? 적은 쪽에 속한가요? 예, 그걸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끝도 좋지 않고 이 끝도 좋지 않아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 그래서 너무 과해서 다른 친구들과의 인터랙션이 없으면 안 되는 친구인가?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떻게 일어나죠? 방금 그 친구는 부모님이 너무 사랑도 많이 주고 혼내기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좋은 걸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과했다. 예. 그 반대쪽 과함은 뭐죠? 그 반대쪽 과함은 잠시만요.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그 반대쪽 과함은, 아이를 잃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웃지도 않고, 조용한 가족, 뭐 이런 거죠. 네, 너무 조용한 집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애가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애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 라는 특성의 아이일 때 처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혹시 무섭게 혼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잘해줄 때 되게 정말 여지없이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무섭게 혼내세요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또 예뻐할 때, 어머님 생각하기에 엄청 뽀뽀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막 스킨십도 많이 하고 하지 않으세요? 또 그것 또한 예스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보여지는 특징이고,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나만큼 내 남편은 알뜰하게 살뜰하게 걱정하고 애들을 다루지 않아. 그래서 내 남편이 쓸데없는 존재같이 보이기도 하고, 내 남편은 너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해. 그래서 남편한테 보이지 않는 짜증도 많이 나고, 어, 왜 이렇게 당신은 이래? 라는 말도 많이 하게 되는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삼각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잠깐만요. 제가 삼각관계, 어디다가 적어놨지? 여기 삼각관계. 삼각관계, 가족학에 나오는 용어예요. 어, 삼각관계가 뭐냐면, 동성의 부모든 이성의 부모든 상관없어요. 내가 자녀와, 연합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만큼 아빠는, 깨끗하게, 살뜰하게 아이를 보살피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씻기지 않아. 애가 다 안 먹으면은 그냥 안 먹게 냅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애가 안 먹고 싶다 그래서 안 먹였어 이러고 말아. 그래서 그냥 삼각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나처럼 이렇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아이를 보살피지 않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라 그러죠? 아니,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나 챙겨줘 이렇게 말을 남자들은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은 어, 당신이 큰아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러면서 어쨌든 어 이제 그러다가 어떤 혼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혼내는 게 맞는지, 저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기다려야지 맞는지, 어떤 양육 가치관의 갈등을 서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갈등을 보일 때, 네가 맞니, 내가 맞니라고, 육아의 방법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빠나 엄마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에 대해서 되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내 방식대로 내 아이들이 따라줬으면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되죠. 엄마들은. 그래서 더욱더 내 아이들에게, 잘하면서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죠. 나의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말에 복종하는 아이들로 만들죠.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인 거고, 어, 아빠는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알뜰하게 살뜰하게 다뤄주지 않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지 더 맞는 거니까 엄마 말을 들어. 라고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아빠가 소외가 되고 엄마와 자식들이 연합이 되는 네, 아빠가 무시당하고 엄마와 자식들이 더 가까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죠? 뭐 나 혼자 산다? 아니면은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죠. 그 나는 자연인이다. 네. 남자들이 그렇게 소외당한 세월이 길고 길어져서 자식이니까 가장으로서 생활비는 줘야 되는데 결국은 내 역할은 돈 주는 사람 외에는 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호련히 자연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삼각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가 뭐냐면, 또 연결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특히, 내가 잘생겨서 선택했든지, 내 스타일을 선택했든지, 내 남편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아들. 네. 어쨌든 내 새끼니까 이쁘고 내 스타일인 내 남편과 비슷해도 예쁠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동성의 가족이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그다음에 엄마와 딸이 경쟁하는 관계 이게 엘렉트라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뜰하게 내 아이를 다뤄주지 않는 남편, 그 남편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어쩌다가 한번 예뻐해주면서 그렇게 애만 망쳐놓고 있다고 화를 내게 되죠. 네. 그러면서 당신 방식이 틀렸다라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합을 또 아들과 엄마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그 동물적인 발달 특성상 이제 아들이 밉게 되죠. 그 아들이 밉게 되죠.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인 어, 내 아이의 엄마지만 아삭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게임을 할 때도 져주지 않는 아빠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져주지 않는 아빠가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기든 무조건 이기든 져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친구들이 이 만약 아빠들이 잘 놀아줄 때는 있지만 또 몸으로 놀아주는 걸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 어디서 맞고 오는 모습은 절대 싫으니까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넌 더 세게 때려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부딪히는 놀이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아이에게 계속 입력이 되면 아이는 이제 교실에 와서 다른 친구들과 몸으로 노는 놀이 많이 하다가 다른 친구가 혹시라도 나에게 툭 건드리고 갔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많이 사랑도 받았지만 무섭게 혼나는 경험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더 크게 가서 응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에게. 예. 그래서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얘기를 좀 돌아가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너무 사랑받을 때와 무섭게 혼날 때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아주 큰 소리 하지 말랬지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그 혼나는 상황을 많이 맛본 아이는 여기에서 그 자기 신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행동이 커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 친구들이 나를 살짝만 내가 살짝만 건드려도 응징을 더 세게 할 뿐만 아니라 왜 응징을 더 세게 하죠? 내가 용서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응징을 세게 해요. 이건 좀 금방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용서.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요.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돌아다닌다거나 이러면서 다른 친구가 부딪히고 그러면은 세련되게 내 그 잘못을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해 이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다른 이제 우리 애기들은 이제 작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이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런데 아이들을 치거나 이랬을 때 저는 그 친구를 바로 잡아서 괜찮아? 미안해. 아팠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라고 저는 꼭 사과를 해주거든요. 안 그러면 대표원장님이 때린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혀 이렇게 행동이 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혼자 즐거워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친구 부딪혔을 뿐인데 다른 친구를 부딪혔는지 밟았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저 친구가 때렸어요. 사과 안 했어요.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나오고 그 아이가 그 반에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부터 그 아이는 되게 폭력적인 아이인가 보다라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컴플레인이 이제 증폭하게 돼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무섭게 혼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용서하기 얘기했어요. 응징하려는 부모님들. 내가 평소에,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으로부터 혼났지만 절대 용서받지 못한 부모님들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모습을 내 아이한테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긍정심리학에서 제가 했던 얘기, 항상 했던 얘기인데, 애가 9개를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걸로부터 절대 용서를 해주지 않고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계속 자극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끊임없이 아이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로 만든다거나, 네. 그래서 과하게 내가 더 잘하고 더 인정받고 더 뛰어남을 과시하는 아이로 만든다거나 네. 쉽게 인정해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이 버릇망치니까. 라는 성향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도 있으시고, 네. 아버님도 있으시고. 그 영향들이 다 모아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아이가 하는 말들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관찰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문제 행동을 보였어요. 라는 걸 적힌 것만 봐도, 이 어머니가 집에서, 응징을 많이 하시겠구나. 용서를 안 해주시겠구나. 아니면 아빠가 몸으로 많이 놀겠구나. 아빠가 너 절대, 맞고 오지 마. 라는 말을 많이 하시겠구나. 아니면은, 어, 혼냈을 때 엄청 무섭게 혼내시겠구나. 아이의 이제 집중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서 질문을 들어보면 거의 100%가 아니라 200%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집에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면, 예, 어, 어김없이 맞다라고 이제 하셔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뭐,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점 보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예, 제가 교실에서 이제 이런 관찰된 모습만 보고도 어떤 친구 보고는 무섭게 혼내지 않으신가요? 물어봤고 아빠가 몸으로 많이 놀지 않으시나요? 라도 물어본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아빠가 절대 게임할 때 앉아주시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여러 유형이 있지만 약간 어떤 게 더 강화되어서 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니고가 있지만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론을 알고, 이런 이제 특징을 알면서, 부모님들을 보다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
어, 자, 그러면은 이제, 한 15분? 10분, 15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하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강의는 1, 20분 안에 끝내고 질문에 답을 많이 해드릴게요. 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타이핑을 하시든지 준비를 일단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해보시죠. 사랑이 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 거에 항상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표현을 덜 하지? 덜 사랑하지? 왜? 이걸 곡선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때 이걸 주지만 항상 이렇게 주지 마시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낮게 주시고, 어떨 때는 좀 더 리액션 잘해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 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항상 이렇게, 같은 시간을, 집에 돌아왔을 때,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밀착되어 있어서 행동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관찰도 많이 하게 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예쁘지만, 예쁘니까 또 안 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많이 하게 되는 걸 다 덜어내셔야 돼요. 덜하게. 뽀뽀도 횟수를 줄이시고, 안아주는 것도 횟수를 줄이시고, 칭찬도 횟수를 줄이셔서, 너 멋진 거 만들고 있네? 이 정도로. 이게 이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걸 만들었어? 대단하다. 막 이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좀 줄인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어, 내가 아이가 뭘 하는지 좀 덜 보셔야 돼요. 밀착되어 가지고 덜 보시면서, 지가 다치면서 커야지. 아빠의 일과 방식을 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빠가 나를 매우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그 아빠를 시키는 거죠. 그 아빠가 퇴근을 빨리 하게 만들고, 아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느끼는 이 따뜻한 분위기. 아, 내가 가장으로서 존중받고 아빠가 오면 나와서 어떤 집안은요, 아빠가 고생하러 가시는 거니까 반드시 나가서 우리 인사 꼭 해드리자. 라고 하는 집안들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런 집도 있지만 아빠가 나가는지 마는지 그냥 아빠가 하숙생처럼 나갔다 오는 집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퇴근을 할 때, 잠깐만요. 음소거 해주세요. 네, 퇴근을 할 때, 회사를 출근을 할 때, 네, 어떤 모습으로 아빠를 보내시는가? 네, 아빠를 권위를 줘야 되고 존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아빠가 그런 아빠가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빨리 퇴근하고 와서 아빠 몫으로 넘기셔야죠. 씻기고 책 읽고 재우고 밥 먹이고 예.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아빠가 자꾸 칭찬받으면 돼요. 남자들은 철이 없거든요. 예, 제가 남자잖아요. 예,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더 강하고 사회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들 키운다는 마음도 필요하신 거예요. 또 여기 중에 이제 아빠가 보고 계신다면, 아빠로서는 딸 키운다면, 제가 그 몸에 밴 어린 시절에 하는 강의의 내용 중에 일부죠. 침대 위에는 네 사람이 있다. 네, 그 네 사람이 나와 남편과 남편의 내적 내재야, 그 과거 내재야, 상처받은, 그 다음에 아내와 아내의 내재야. 예. 그래서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의 모습. 그게 다 같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내 남편을 때로는 딸처럼, 아니, 아들처럼 키운다는 마음으로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남자도 아내를 내 딸처럼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는 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무섭게 혼냈고 어떨 때 칭찬을 해줬고 그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엄마 닮은 사람을 아내로 고르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빠가 나를 바람직하게 칭찬해줬던 모습, 무섭게 혼냈던 모습, 예,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품어줬는지 그 모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빠였다면, 좋은 아빠 같은 그런 아빠를 닮은 남편을 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 만약에 이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이 육아 가치관이, 그 출발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지 않은지, 내가 너무 불안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은지, 엄마로서, 예, 내가 너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남편은 마음에 안 드니까 포기하고 내가 더 해야지. 남편한테 맡기면 시원찮게 해오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남편과의 시간을 늘리셔서, 예, 남편이 집에 빨리 와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악역이 있다. 무섭게 혼낸다. 이게 이제 좀 비슷한 거죠. 아빠가 평소에는 오랜만에 한 번씩 보니까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아이들을, 그 남편이 육아도 열심히 안 하면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 나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안 가고 쓸모없는 존재 같아서 이제 남편에게 권한을 안 주고, 아이들이 내 편 되게 만들고 내 말 잘 듣게 만들어서 삼각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랬을 때 더욱더 남편은 이제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다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아이한테 좋은 역할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화를 안 내지만 하다 하다 안 되겠을 때 아빠가 무섭게 돌변해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유형의 아이들 중에서 그랬을 때 이런 악역 정말 무섭게 혼내는 역할을 아빠가 맡고 있다면 아니면 또 엄마가 맡고 있다면 그 역할을 악역을 맡는 게 좋다. 한 명이 있는 게 좋다. 이건 맞지 않는 육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더 과하게 무섭게 혼내는 분은 줄인다. 그 다음에 아무 혼도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훈육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안 좋은 소리를 아이한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안 좋은 소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약간만 네거티브한 걸 보여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굳이 너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보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나중에 이렇게 좋은 걸 너무 많이 해주면 이렇게 무섭게 혼내야 되지만 좋은 걸 약하게 해주면 방금 그 말로도 충분히 아이에게 메시지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을 때와 무섭게 할 때의 차이를 줄이셔야 된다. 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아빠. 일부러 져주기. 예.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예. 몸으로 좀 덜 돌아주기. 이런 친구들이 무섭게 혼나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안 돼서 몸을 막 움직이고, 교실을 헤집고 다니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져준다. 네.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 되었든 시댁으로부터, 처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독립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결합 이론, 그러니까 가족 이론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 상호작용 애착 교육할 때 얘기 드렸던 거죠. 최초의 애착은 착상이 될 때다. 그리고 최초의 분리는, 어, 출산을 했을 때, 탯줄을 끊었을 때 불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서 아이가 이제 안정기지인 엄마 또는 안정기지인 집, 안정기지를 보면서 엄마가 내가 관찰되는 거리에 있나를 보면서 소파를 짚고 벽을 짚고 아이가 탐색을 엄마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대상 영속성을 넘어서 대상 항상성이 생기고 36개월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기관 생활을 해도 아이는 충분히 엄마가 나와 쌓았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잘 있다가 나를 여기서 잘 놀고 있으면 데리러 오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대상 영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상 항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 항상성. 예, 대상 항상성.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 일어나지 않으면 결합했을 때 너 못 믿겠어. 너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가지고 내가 챙겨주고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개입하고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상호작용 교육을 할 거예요. 어떤 말을 써서, 어떤 표현을 써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게 항상 핵심이라고 그랬죠.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전달할지. 이 전달을 해서 결국 아이가, 어, 같이 있을 때는 안정적이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믿음과 안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떨어졌을 때, 어린이집에 왔을 때, 유치원에 왔을 때에, 엄마가 날 잘 데리러 오겠지? 라고 해서 또 각각 열심히,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 돌보거나 회사 잘 가서 활동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기관에서 잘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만나면, 너무, 서로, 행복해하고 기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는 집에 왔을 때 잔소리하고 혼내고 예뻐도 했다가 무섭게 혼냈다가 그러면 또 이제 어린이집 갔을 때 유치원 갔을 때 내가 무섭게 혼낸 게 걱정이 돼서 또 이제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연장이 되면은 시댁하고 처가로부터 분리도 잘 안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매여 있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딸이 경쟁한다가 엘렉트라 콤플렉스고요. 아빠가 아들과 경쟁한다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일어나는 시기는 5에서 7, 8세. 그리고 평생 일어나요, 평생. 평생 일어나고, 예, 특히 남자들이, 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챙기는 아내를 보고 나 좀 챙겨줘라는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예, 그래서 그건 당연한 본능인 거고, 예, 당연한 본능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일단은 아빠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빠들의 노력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냐면 아이하고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일부러 져주는 거. 너무 애들이 6살, 7살 점점 되면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돼요. 무조건 져주랬으니까 그냥 재미없게 져주는 게 아니라 게임 열심히 하면서, 한 3대 4 정도로 치고, 2대 5 정도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아슬아슬하게 져줘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성공의 경험을 아이들한테 많이 쌓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고, 네. 하고 싶은 얘기,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다솜반 상담 때 선생님께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게 어떠실까요? 하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워낙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아이라 보내볼까 했다가 5살은 어린 것 같아서 말아야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이가 요즘 태권도 노래를 부르는데요. 같은 반 친구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 학원 얘기를 들은 건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못하겠어요. 아이가 원에서도 워낙 활동이 커서 제가 자극을 많이 줬던 탓인지 그걸 자제하는 걸 배우라는 차원에서 제안하셨을까요? 일단은 자제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선생님들이 교사 교육을 한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제 모든 교사 교육을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몰랐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이 육아 신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 제가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이렇게 행동이 크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을 태권도 학원을 보내면 에너지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어, 그러면 푹 놀고 또 많이 자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체력이 더 좋아져서 더 잘 안 잘 수도 있어요. 예, 더 이렇게, 옵세스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행동이 큰 친구들한테 이렇게 더 행동을 강화시키는 태권도하고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네, 태권도보다 오히려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수영이라든가 뭐 검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펜싱이라든가 뭐 조금 정적으로 아이를 가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절제가 같이 들어가는 운동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친구들일수록, 물론 이제 사회성이 잘 발달돼서 막 다른 친구를 때리고 내가 한 대 뭔가 툭 다른 친구가 건드렸을 때 못 참고 는 애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공격성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내 아이의 행동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뭐, 축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다른 친구들과 협업이 되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 좀 더 오히려 혼자 하는 그 운동 있잖아요. 수영이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검도도 1대1 대련이지만, 기본적으로 또 혼자 연습하는 것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진정이 될 수 있는,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더 좋지,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정적인 활동 있잖아요. 미술이라든가, 언어에 관련된 언어성 활동 있잖아요. 책 읽기, 독서, 발표에 관련된 거라든가, 예, 그러니까 정적인 좌뇌를 쓰는 쪽에 관련된 활동이 오히려 아이의 이런 에너지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이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소진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은 네, 바둑은 괜찮을 수 있어요. 바둑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필요한 건 정적인 거, 정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네, 정적인 활동의 비율을 늘리면서 집에서 놀 때 어떤 친구들은 풍선을 가지고 집에서 놀아요. 네, 예전 일이지만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행동이 너무 큰 거예요. 봤더니 집에서 풍선을 가지고 맨날 놀아요. 풍선 갖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어서서 노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정적이다 싶은 아이들은 또 오히려 보면은 집에서 앉아서 하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활동 있잖아요. 독서, 한글수, 뭐, 과학, 뭐 이런 뭔가 정적인 활동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정적인 활동을 늘려야 에너지가 줄어드는 데 역할이 되는 거지, 동적인 활동을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질문. 오늘 강의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과한 게 항상 정말 시사점이 커요. 오히려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망치고 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덜어내기가 정말 필요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질문 좀 더 해주세요. 질문 더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단골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단골 부모님들 중에 한번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올 줄 알고 제가 조금 짧게 한 것도 있는데 짧게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다른 강의들은 1시간 단위 강의가 많으니까. 네. 더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을까? 질문이 나올 동안. 그러면 어, 아까 질문해주신 어머님 있잖아요. 네, 질문해주신 어머님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생각이 들으셨는지 한마디씩 뭐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는 거 적어주시면 어, 제가 더 코멘트를 더 드릴게요. 저는 이게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건 너무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소중한 분들을 소중한 자리에 모셨는데, 예, 너무 대접을 안 하고 보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질문을 받고 싶어요. 네, 아무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네네. 근데 대부분 많이 그러세요. 이 우측 그래프에 해당하는 육아를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컬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온 시간을 다 아이를 위해서만 쏟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 나 진짜 아이 잘 키워볼 거야. 진짜 잘 키워볼 거야.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 그냥 나는 이 생을 남편하고 즐겁게 지내야지. 이렇게에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야와 시간과 어떤 집중, 그 걱정을 아이로부터 떠나서 남편한테, 남편한테 하신다. 그게 바로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 시간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고, 서로 음,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이게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한테 왜 밥 먹니, 안 먹니, 끝까지 이거 한 숟갈 더 먹어야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굶든지 말든지 놔두시고, 남편만 잘 챙기시고,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둘이 맥주 한잔 하고 있고, 술 한 잔 먹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보면은, 아이가 나도 껴줘라고 하면서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먹고 싶다 그러고. 아, 왜 나는 안 껴줘? 나는 왜 밥 안 줘?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더 먹어요. 더 동참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인 것 같아요. 어, 그, 그래야지 남편이 더 육아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요. 예, 이걸 항상, 제가, 어, 잘 커가는 집안으로부터 보게 돼요. 네, 애들이. 질문이 오셨네요. 저희 집은 작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반년 정도 아이 육아를 주로 했습니다. 올해 아빠가 다시 복직을 하고 나서 유난히 아빠한테 아이가 더 화를 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맞벌이 중인데 저보다 퇴근 시간이 빨라요. 아, 더 화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래야지 정확한 제가 답을 드리지, 그냥, 어떤 화인지 좀 제가 알아야, 좀 답변을 더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 어머니 얼굴 안 나오니까 육성으로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아니면 그냥 여기다 적어 주셔도 되고요. 네. 아빠한테 아이가 더 화를 낸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어찌 되었든, 어, 아빠한테 아이가 더 화를 낸다? 그러면은 아빠의 그 상호작용 방법이 아이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빠와 상호작용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아빠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인지, 아빠가 너무 뭘 대충해서인지, 아빠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인지, 아빠가 뭐 어, 아이의 입맛에 맞게 세심하게 다뤄주지 못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 이해를 들어주시면, 제가 좀 더 힌트를 잡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 있을게요. 아, 예.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엄마, 아빠, 할머니가 똑같이 해도 유난히 아빠한테 울면서 더 때를 쓰는 편입니다. 아, 이거는 아빠가 더 쉬운 사람인 거죠. 아빠가 더 쉬운 사람이고, 아빠가 울면 받아주는 사람인 거죠. 울면서 때를 쓴다라는 건, 울면서 때를 쓰는 게 결국은 먹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든요. 결국은 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울면서 때를 쓰면 그럼 무조건 들어주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울면서 때를 써도 들어줄 만한 건 들어주고, 그래, 안 되지만 이번 한 번은 아빠가 너가 속상하고 하고 싶은 거니까 한 번 해주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항상 너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전벨트, 제가 유치원 부모 교육 끝나고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상담을 구두로 하시면서 했던 이해를 드리자면, 아이가 여기서 여기 거리인데 버스 타러 가는데 걸어가야 되는 거리래요. 우리 통학버스. 근데 한 1, 2분, 한 걸음으로는 5분 걸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늦을까 봐 차를 타고 가려는데 금방 내리는데 안전벨트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을 드렸냐면, 저는 실제로 좀 잔인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사고가 난 영상을 아이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네가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이유가 뒷자리는 카시트가 있지만 앞자리는 안전벨트가 없어서 너가 몸이 빠져나가서 다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너를 위해서 뒷자리에 앉으라는 거고 하지만 너 바로 앞이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엄마가 들어주게 하지만 이게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받아주긴 받아주지만 항상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예외 상황으로 들어주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좋진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네, 그런 거. 그리고 아빠가 마음이 더 약해져서 엄마랑 다르게 허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반복되니 아빠의 말을 더 안 듣게 될까 봐 걱정해.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빠가 그 훈육을 잘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의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적어 주실래요? 어떤 상황을 엄마 아빠는 안 돼라고 하는 아니 엄마랑 할머니는 안 돼라고 하는데 아빠는 마음이 약해서 들어주고 하니까 아빠한테 가서 들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아빠도 또 안 돼라고 하고 있으면 어, 엄마랑 할머니 없을 때는 해주잖아. 라고 하면서 또 아이는 울음으로 이제 왜 해주다가 엄마랑 할머니 있으니까 안 해줘? 라고 우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빠가, 정확하게 이게 너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이걸 해줄 수 없는 거야. 라는 논리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상호작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디테일하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공직글이 길어지는 건데, 이 디테일하게 비주얼 고주얼 아이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야.를, 안 돼가 아니라 그 안 돼를 생각하는 내가 왜 안 된다고 할까?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내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아,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아이가 위험하니까 안 돼. 아, 이렇게 되면 너가 사탕 계속 먹으면 너한테 좋진 않을까 봐 안 돼. 그러니까 뭔가 그 안 된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논리로 세워서 말을 준비하고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는 또 받아주시면서 그렇지만 이거 계속 이럴 수는 없어. 그냥 너가 선택하면 돼. 너가 이게 사탕을 많이 먹고, 어, 치과를 좀 더 빨리 갈지. 그냥 이렇게 양치했으니까 사탕 안 먹고 잘 자고 아침에 뭐 네가 행동 좋은 걸 잘했을 때 그때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가 5살이 넘으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권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너가 이렇게 사탕 먹기로 선택한 거고 그럼 네가 좀 더 치과 빨리 가기로 선택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빨 빨리 빼야 되거나 충치 치료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때는 엄마 아빠 탓하거나 좀 덜 울었으면 좋겠어. 너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말만 해줘도 아이는, 이게 나를 위해서 안 좋은 거네? 그러면은, 아, 진짜 엄마 아빠 말 듣고 사탕을 좀 덜 먹는 게 맞는 거겠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네? 네, 이 논리를 잘 찾아가시는 게 항상 모든 예에서 중요해요. 네. 네, 잠깐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자극과 즉각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3번에 제가 해당이 돼요. 뭐 집에서도 몸을 꼭 붙이고 있는데 무릎에 앉는다거나 애착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리 두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저도 몸을 꼭 붙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애들을 다룰 때 항상 제 무릎에 앉혀놓고 그다음에 안아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에 꼭 붙는 것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즐거움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몸에 붙였다라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걸 성공의 경험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딸의 경우도 제가 맨날 그렇게 품고 살았지만 아이는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밀착시켜서 좋은 경험만 주면 괜찮은데 이때 또 무섭게 혼낸다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로 혼내면 뭐지? 엄마가 좋은 사람이 맞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 거지? 더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하고 인정받으려고 떠나가지 못하고 꼭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꼭 붙어 있는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만드시려면 꼭 붙어 있을 때 되도록 네거티브한 경험을 주지 않는다. 그 네거티브한 경험을 주지 않는 방법은 수치심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냥 딱 이 아이도 똑같은 인격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을 나와 비슷한 또래,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의 어떤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말이면 아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표현을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엄마와 이렇게 밀착되어서 이제 잘 지내는 경험이 좋은 쪽으로만 계속 귀결되도록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귀결되어서 아이가 수치심이 자극된다거나 엄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인정을 받을 수 있지가 자꾸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러면은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엄마가 나 이렇게 해서 무시했잖아.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인정 안 했잖아. 나 어떻게든 그거 인정부터 받아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한 번씩 엄마한테 떨어져 있어?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게 한다기보다, 너 한번 적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재밌는 게 있어야 떨어지니까, 네. 근데 역으로 이제 아이가 떨어져 있을 때 저를 봐도 제가 그래요. 저도 그, 저는 애들을 보면 너무 좋아서 제 몸에 꼭 이렇게 안고 붙이고 있으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네네. 우리 정원이는 다섯 일반에서 규칙을 이야기했는데 학기 초에는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서럽게 울면서 안겼었습니다. 집에서는 누군가 되는 사람이 있었군요. 정원이가 뛰면 다치니까 뛰지 말라고 한 거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군요. 정의실에서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이제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 말 정말 잘 듣습니다. 네. 네네네. 다른 친구였군요. 예. 어쨌든, 한 번씩 엄마한테 떨어져 있어 라고 할 때 그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떨어져 있어 라고 할 때 지금 뭔가의 엄마와 해결되지 않은 뭔가 섭섭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무조건 떨어져 있어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좋았을 때 떨어져 있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았을 때 너무 이제 즐겁고 행복했을 때 엄마와 내가 엄마로부터 무시당한 것도 없고 수치심 자극당한 것도 없어요. 이때 너 저거 한번 놀아보고 있을래? 엄마 이거 준비할 동안은 엄마가 좀 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이는 떨어지죠. 근데 언제 안 떨어지냐? 엄마한테 혼났을 때, 엄마한테 수치심을 자극당했을 때, 엄마한테 무시당했거나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니?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 엄마가 지금 나를 혼낸 게 맞는데, 지금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나는 엄마가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너 좀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 떨어지기 싫은 거죠, 아이는. 엄마 나한테 예쁜 상황, 예쁜 좋은 상황, 괜찮은 상황에서 이제 엄마 그래 너도 이 일 좀 하고 있을래? 엄마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게. 라고 좋은 상황에서 떨어져 있어라고 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워갑니다. 원에서 친구들과 놀이하다 소소히 싸움을 하나 봅니다. 멍이 발등에 들었거나 손등을 약간 긁혀왔길래 물었더니 싸웠거나 친구가 놀이하다 약간의 감정이 나빠져서 나온 행동 때문인 것 같은데 아이는 아프기도 했고 속상했나 보더군요. 이럴 때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얘기해줘야 될까요? 놀이하다 소소히 싸움을 하다 봅니다. 멍이 강들의 그러니까 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친구하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친구들하고. 네. 그냥 제일 문제가 아까 아주 안 좋은 문제는 아무 관계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고요. 근데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과열되어 있는 거를 막는 방법은 부모님과도 관계를 좀 줄이시는 거예요. 잔소리 줄이고, 안아주는 거 줄이고, 예뻐해주는 거 줄이고, 밥 먹을래? 배고프지 않니? 유치원에서 어떻게 보냈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혼난 거 없었어? 이렇게 질문 자체도 줄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내가 친구하고 많이 해야지만 이상하지 않는 아이인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예를 들면요. 도로가 넓어요. 8차선이에요. 한 차는 1차선에서 달려가고, 한 차선은 한 6차선, 7차선에 들어가요. 달려가요. 이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싶어. 가까워지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말 걸다가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가까이 있다가 부딪혀서, 그런데 세련되지 못한 말로, 미안해를 못하고, 상처를 또 주고, 이러다가 그 골이 깊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눈빛 교환에서 일어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주먹 다짐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발로 밟고, 서로 이렇게 뭔가 못되게 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랙션을 줄이셔야 된다. 내가 챙겨주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10마디를 했다면 7, 8마디 정도로 줄이신다라는 걸 목표로 갖고 가져가시면 이런 과함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내가 애한테 보여주는 사랑을, 많이 애착 질문 있잖아요. 애정이 어린, 관심 어린 질문들, 예, 챙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도 문제 없다 싶으면 줄이시는 게 맞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5살에서 6살, 6살에서 7살, 7살에서 8살. 예, 그러셔야지, 이런 트러블, 자꾸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부모님들이 인터랙션을 줄이셔야 된다. 네. 요즘은, 네, 임영기 선생님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 항상, 네, 이야기 하다 잠드는데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해요. 네. 네. 할머님 질문 답변 되셨을까요? 네. 인터랙션을 줄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관계. 너무 과한 열띤 관계. 좀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적 시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외조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중립, 뭐 정신적 독립 얘기했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오가고 과하게 함께 해야 되고 이거보다 살짝 떨어지는 거,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 이것도 건강해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과했을 경우에요. 과했을 경우에.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네, 질문이 나오면 답해드리고, 안 나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제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신 게 있으실까요?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안 되셨으면, 네, 저에게 궁금하면 저에게 상담 요청하셔도 되고, 아마 박민희 원장이 다 잘 해줄 거예요. 네,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했던 유치원 강의랑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올릴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달 강의 때 뵐게요. 다음 달은 5월 둘째 주, 둘째 주인가? 네.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할게요, 다음 달에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